이 시간에는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체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지역사회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 지역사회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의 이해, 그 다음 지역사회의 특성의 내용,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격차와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 복지를 전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이 지역사회 개념을 한번 좀 상식적인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 지역사회 개념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개념. 지역사회란 말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고 각국의 사회 문화, 역사적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가 있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아프리카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지역사회는 그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일반 대중사회의 변동에 의해서 변화하고 그 변화에 의해서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가 역사적이나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따라서 그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교통, 통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현대와 같이 이 주민들의 교류가 상당히 심하고 생활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이런 개념에서 또 과거에 말하는 지역사회 개념하고 또 현대사회 지역사회 개념은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개념이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지역사회 강조 요인보다는 사회관계적 인간 공동체 요인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는 주로 우리가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역사회 복지를 포함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관계적인 인간관계 공동체 요인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개념을 살펴보면 이 공간 기능의 축소가 넓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의 주체와 주민, 지역사회 단위 내에서 거주하는 사회체계와 구조적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지역사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인간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되어 이루어지고 집단으로서 성격이나 특성은 사회관계의 공간적 영역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그 의미는 그대로 존속하여 나타난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개념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는 특수하게 이 공간적 개념, 공간적 기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적, 지리적 공간. 그죠? 그 다음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공통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공통적인 관심. 아무리 지역사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더라도 이 공통적인 관심이 없으면 그게 과연 지역사회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는 형태와 특성에 있어서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습관, 공통적인 관심, 공통적인 문화의 출현을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그 지역사회가 지역사회로서 존재를 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어야 되고, 공통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 공통적인 문화가 출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지역사회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얼마나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지역사회에 공통적인 습관이 있는가?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공통적인 문화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난 지역사회 구성원인가 아닌가에 대한 회의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역사회 같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활한다고 해가지고 다 지역사회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란 거주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직업, 또 유용한 활동 과정으로 나오는 목표에 대한 통합적인 집단 구조다. 통합적인 집단 구조다. 두 번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거주 공간, 어쨌든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주 공간이 넓으냐 좁으냐는 둘째 문제고, 어쨌든 어떻습니까? 일정한 거주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정한 거주 공간에서 집단적인 동일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이제 동일성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좀 정도가, 이 동일성의 정도가 상당히 높으면 집단 공동체가 상당히 높은 거고, 이 집단적인 동일성이 약하면 집단 공동체가 약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지역사회가 있는 거죠. 어떤 나라든지 지역사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역사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동일성이 강할 것인가, 약할 것인가.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지역사회에 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집단적인 동일성이 있는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하면서 계속 강조를 제가 하겠지만은, 이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발, 이런 걸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집단적인 동일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지역사회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집단적인 동일성이 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행사라든지 지역사회 운동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사회 복지를 지금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접근 방향, 지역사회 접근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역사회 특수성을 인정하여 독립된 별도로 보는 적극적인 견해와 기존의 사회 집단, 조직, 체계의 동일로 사용하여 구분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 방향은 뭐 학자라든지 각국의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어떻습니까? 이렇게 꼭 고차가 시켜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고,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역사라든지 또 지역사회 구조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가지고 좀 어떻습니까? 융통성 있게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역사회를
독립된 별도의 개념을 보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지닌 개념적 특성을 볼 때 독립된 개념이 맞다. 그죠? 독립.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학자들이 이제 지역사회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독립된 개념, 그러니까 지역사회별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가치관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독립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뭐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정한 공간, 어쨌든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사회는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에 접근할 때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방금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봤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일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지역사회는 있습니다.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 아파트 안에서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하는가? 우리나라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분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편이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른 주민들과 만나 가지고, 그죠? 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동 목적이 있는가? 그죠?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조금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이 부분이 좀 잘 안 되니까 좀 각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를 좀 만들자. 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야만이 선진국으로 간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이 프로그램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 평가를 해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지역사회 공동체가 약하다.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일정한 공간은 존재를 하는데 상호작용을 안 합니다. 상호작용.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 전혀 모르는. 상당히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상당히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개념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이죠. 생활권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죠? 공동된 이해관계, 문화, 규범 이런 거를 형성하여 공통의 경험과 공동생활을 항류하는 일정 지역의 범위를 지역사회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념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인 생활권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통된 이해관계, 문화, 규범 등을 형성하여 공통된 경험과 공동생활을 항류하는 일정 지역의 범위를 지역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다른 나라와 차이는 나겠지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역사회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 격차, 그죠? 지역사회 격차. 이제 지역사회 격차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내서 한번 공부를 할 시간이 있겠는데, 이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성. 여러분, 개인적인 특성을 뭐라고 합니까? 개인적인 특성. 개인적인 특성 우리가 개성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 개성이 있다. 이 개성이 뭡니까? 여러분도 개성이 있죠. 저도 개성이 있고.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뚱뚱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 다 개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개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지역사회도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특성. 그럼 지역사회는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까? 뭐 개성과 똑같죠.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그죠? 노인이 많은 동네, 다문화가 많은 동네, 범죄자가 많은 동네, 그죠? 빈곤층이 많은 동네.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를 할 때 지역사회 특성을 왜 알아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격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문화가 많은 동네 어떻게 했습니까? 다문화를 위한 동네는 다문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빈곤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사회. 그럼 빈곤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돼야 됩니다. 노인이 많은 지역사회. 그죠? 노인이 많은 지역사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그 지역사회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특성에 맞추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뭡니까? 그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죠.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후진국일수록, 그래서 이 후진국일수록 지역사회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국가별로 한국의 노인 문제, 한국의 아동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역사회의 노인 문제, 그 지역사회의 아동 문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어떻습니까? 한국의 노인 문제 이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지역사회 특성, 그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앞으로 훌륭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를 잘 전개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특성.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죠? 지역사회 복지를 할 때는 그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어떤 지역사회에 가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지역에 딱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사회복지기관,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특성에 맞추어서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노인이 많은데 아동복지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아동이 많은데 노인복지를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에 맞는, 그죠?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이 현대사회와 지역사회의 격차. 그래서 지역사회 특성에 의한 지역사회의 격차. 이 지역사회 격차 문제는 단순한 정치 경제적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 지역사회 문제가 좀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 지역사회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단순한 정치 경제적, 저 지역은 좀 못 사니까 개발을 해야 된다. 가장 단순한 논리. 그 실패한 겁니다. 지역사회 격차 문제는 단순한 정치 경제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복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지역사회 복지를 통해서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저 지역사회 문제를 그리고 또 그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사회 복지를 통해서 하는데 이 지역사회 복지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주민 참가.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주민들이 직접 우리 지역사회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이 해결한다는 이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지역사회의 복지의 가장 특징이기 때문에 이 주민 참가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어떻습니까? 이 지역사회 특성에 의한 지역사회 격차 문제의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사회 격차. 크게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사회 간의 문제와 지역사회 내의 문제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지역사회 문제도 지역사회 간의 문제라든지 저 지역사회와 요 지역사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모든 것이 이제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역사회 복지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간의 문제도 심각하고 또 지역사회 내의 문제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또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간의 문제란 선진지역과 후진지역 이건 뭡니까? 잘 사는 지역과 가난한 지역, 그죠? 그 다음에 뭐 백인 지역, 흑인 지역, 인종 문제라든지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발전적인 문제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기서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떻습니까? 지역사회 간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 다음 지역사회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지역사회 복지를 통해서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 간 지역 내의 문제로서 파악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를 구성 부울별로는 지역정치, 지역경제, 지역문화, 지역교육, 지역환경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격차에 대한 정의에서 지역 간 격차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다른 측면을 도외시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이 잘못된 경우도 많다. 특히 이러한 경우가 우리나라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 지역 격차에 대해 접근할 때 너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 간의 문제가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역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경제적 요소라든지 이런 욕구로만 접근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지역 정치, 경제, 문화, 지역 환경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또는 다양한 이 방향에서 접근해야만이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접근해서는 그 지역사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 문제는 갈수록 더 어떻습니까? 격차가 심해진다든지 그 문제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격차는 단순히 어떻습니까? 지역과 지역 간의 경제적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 복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특성에 의하여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그죠?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획일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획일적인. 아마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획일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래에는 지역사회 격차의 개념을 소득, 지역사회 복지,
생활의 질 또는 인간의 기본 수요 등의 측면에서 광의적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강의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사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특징이라든지 지역사회 격차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복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될 지역사회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사회 개념이 뭔가, 그죠?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공간만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 공간에서 그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또 상호작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 목표가 생기고, 요 세 가지가 축을 이루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지역사회로 볼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말 전문적인 지역사회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 내에서 주민들이 좀 접촉을 하고 서로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같은 지역 주민이다. 이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생겨서 그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주민 참가라든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는데 지금은 지리적 공간에 있는데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사회 공간 안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상호작용을 시키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된 목표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사회를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